본작은 메인 각본가 이노우에 토시키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뻔한 시도를 회피하는 파격적인 전개와 예측 불가능한 재미는 호평을 받지만 여런 미회수 떡밥이나 비중 분배 등의 단점들은 혹평을 받는다. 그래도 장점과 사소한 단점은 유지한 채로 치명적인 문제점만 어느 정도 수습하였으며 적어도 작품 특유의 재미와 극의 일관성을 끝까지 갖추어냈다. 덕분에 이노우에 하면 떠오르는 작품들 중 일부와 달리 확실하게 인상 깊은 마무리를 지으면서 종영 시점에서도 호평을 이어가는 데 성공했다. 종합적으로는 호불호 요소가 큰 편이라 아무에게나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취향에 맞는 사람이라면 완결까지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가장 이질적인 전대로 젠카이저와 함께 쇠락해가던 슈퍼전대를 다시 주목받게 만들었고 이후 후속작들도 돈브라더즈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 훌륭한 작품성을 보여주며 계속 승승장구를 이어나가는 데 성공했다. 조인전대의 제트맨 때처럼 슈퍼전대를 다시 부흥시킨 이노우에의 두 번째 신의 한 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호불호와는 별개로 전대물 중 전작인 기기전대의 젠카이저처럼 막 나가는 전대로 눈도장을 찍혀서 팬덤의 뇌리에 깊게 박히는 작품으로 평가받게 되었지만 얄궂게도 후속작들의 제작진에겐 반면교사의 작품으로 눈도장을 찍히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다음 짝인 임금님 전대 킹오저의 관련 일화로 각본가와 배우 2명이 슈퍼전대를 본 적이 없었는데 킹오저에 캐스팅되어 참고용으로 처음 본 작품이 전작인 돈브라더즈였고 이를 들은 메인 프로듀서인 오오모리 타카히토나 모모이 타로 역의 히구치 코에이 그리고 키토 하루카 역의 시다 코아쿠는 그건 참고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격렬하게 만류할 정도였다. 인상 깊게 본 덕인지 임금님 전대 킹오저 vs 돈브라더즈에서 이노우에가 아닌 킹오저의 각본가 타카노 미나토가 직접 집필했음에도 돈브라더즈의 특징을 명확히 살려내어 타카노가 쓴 걸 모르는 팬들은 이노우에가 썼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큰 호평을 받았다. 넘버원 전대 고주저의 각본가이자 이노우에 토시키의 딸인 이노우에 아키코도 유일하게 본 작품은 아바타로 전대 돈브라더즈라고 밝혔다. 여담으로 작품 초기에는 제작진들이 출연진에게 자칫 잘못하면 돈브라더즈에서 슈퍼전대 시리즈의 역사가 끝날 수도 있으니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작품에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것 때문에 돈브라더즈로 시리즈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설이 떠돌았었다. 하지만 시라쿠라 시니치로는 해당 발언에 대하여 이는 어디까지나 배우들에게 각오를 주기 위한 말이었을 뿐 제로 슈퍼전대가 시청률이나 수익만을 이유로 끝날 일은 없다고 답변했다. 너희들이 제대로 안 하면 이 시리즈가 끝날 수 있다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 스탭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어디까지나 긴장감 조성 및 앞으로 잘 해보자는 의도로 다짐하는 한마디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노우에가 초창기이자 최초로 전대물 시리즈의 메인 각본을 맡았던 조인전대의 제트맨과는 다르게 아바타로 전대 돈브라더즈는 다른 방향성으로 수익과 시청률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종영할 걱정이 없는 건 사실이다. 이해를 위해선 이노우에의 첫 슈퍼전대 지필작인 제트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본 작품의 메인 각본가인 이노우에 토시키의 대표작 중 하나인 조인전대의 제트맨은 돈브라더즈와 거의 같은 상황에서 기획되었지만 제트맨 쪽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제트맨이 아니었으면 1990년을 끝으로 슈퍼전대의 시리즈가 당시 방영 및 제작 중단으로 90년대에서 사라졌었던 가면라이더 시리즈와 함께 제작 중단으로 사장될 뻔한 상황이었다. 전작 지구전대의 파이브맨이 극 후반에나마 시청률을 회복하며 호평을 받으며 완결되었기에 시리즈 종영을 피하고 겨우 다음 작품으로 바톤을 넘겨받았지만 슈퍼전대 시리즈는 이미 수십 년간 같은 플롯을 반복해온 탓에 토에이에 제작진 전체의 매너리즘이 만연해 있었고 시청자들도 슬슬 반복되는 패턴의 식상에 있었다. 또한 당시 일본의 심의가 너무 널널한 탓에 애니메이션이나 특촬물 쪽에서 고어 요소가 제법 있는 부분도 있던 만큼 폭력성 문제로 민원과 청원이 있을 정도로 큰 지적을 받아서 조치를 받고 영중단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위기 상황을 겪던 시기였다. 특히 하필 파이브맨이 방영하기 1년 전에 터진 서브컬처를 멸망시킬 뻔한 최악의 연쇄 살인사건 때문에 서브컬처 문화에 포함되는 슈퍼전대와 가면라이더도 이 여파에 불가피할 만큼 최악의 억가를 보내던 시기인 점도 컸었다. 때문에 조인전대의 제트맨은 이걸로 슈퍼전대 시리즈가 끝나더라도 좋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기획되었고 토에이 외부에서 활약하던 아메미야 케이타를 파일럿 감독으로 영입하고 지금까지의 전대물과 완전히 다른 당시의 유행이었던 트렌디 드라마 노선의 메인 각본을 이노우에 토시키에게 의뢰하는 등 파격적인 시도를 했다. 결과적으로 이 도전적인 모험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느슨해 있던 슈퍼전대 시리즈의 자극제가 됨으로써 다음 시리즈로 무사히 바톤을 넘길 수 있었다. 시라쿠라가 이번 작품으로 시리즈를 끝내버릴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았더라도 돈브라더즈에서 유독 파격적인 시도를 많이 한 것은 45작품을 넘기는 이 타이밍에 신선한 자극을 줌으로써 향후 시리즈를 존속시키는 에너지에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였음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본 작품의 시도는 낯설지만 새롭게 다가와 시청자들을 납득시켰고 SNS 등지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완구 판매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두은 데다가 전 슈퍼전대 대투표에서 높은 순위를 받으면서 본 작품의 모험은 성공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